벤투 감독이 이끄는 첫 번째 메이저 대회 2019 AFC 아시안컵이 끝났습니다. 아쉬우시죠?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의 모든 요소들을 크게 4가지 요소로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경기력입니다.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 5경기를 치르면서 동일함으로 계속해서 키워드를 갖고 나갔었는데요. 동일한 포메이션, 동일한 전략, 동일한 스타일, 이 3가지 요소가 동일하게 들어갔었죠.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잖아요. 다양성이 부족했다, 변화무쌍함도 없었다. 그런데 사실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는 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옵션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. 경기 상황에 따라서 상대의 어떻게 보면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, 세 번째 옵션은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결국 결과론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었죠. 경기 보면서 이 공격 작업이 잘 안 돼서 답답한 분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5경기 평균 볼 점유율이 무려 68%입니다. 그런데 볼도 많이 안 나왔죠. 슈팅도 많이 안 나왔죠. 왜 그랬을까요?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높지만 효율성이 부족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데요. 우리가 공격 작업을 할 때 점유율 높은 팀들이 내려선 수비를 깨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바레인전 옵션 때도 5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핵심은 결국 수비의 눈을 흔들어야 됩니다. 수비는 사실 눈이 이렇게 한두 명 정도 바라보게 되면은 되게 편해요. 근데 눈이 복잡하게 돌아갈 때부터 미쳐버립니다. 그 뜻은 우리 대표팀은 공격 전개를 할 때 공을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 이 2명의 관계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두 명이 패스를 주고받으면은 수비도 눈이 따라갑니다. 그런데 공격 장면에 해당이 되는 2번째, 3번째, 4번째 공격수가 이 2명의 선수가 볼을 주고받을 때 같이 움직여주면은 수비가 정신이 없어집니다.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 대표팀이 사실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공격 작업할 때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상대 수비의 눈을 혼란시키는 이런 작업을 공격 버전으로 말하면 동시다발적인 침투입니다.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깨려면 동시다발적인 침투가 필요합니다. 그래야만 상대가 눈이 흔들어지고 많이 바빠지는데 결국 이번 대표팀은 공격 작업을 할 때는 동시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. 또 이 하나 이어서 하면 동시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침투도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는 자리만 지켜도 공만 따라가는 흐름이 되고요.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. 수비 블럭을 깨는 예상이 됐던 시나리오였잖아요. 근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되었나? 얘기를 했는데 선수들이 까먹었나? 아니면 진짜 모르나? 이 정도로 좀 공격 전개 때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선발 과정에서의 약간 아쉬움인데 모든 축구는 결과론이죠. 대표팀의 23명 명단이 발표될 때부터 문제가 됐었던 우리가 좀 전형적인 톱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냐. 왜냐면 아시안컵은 결국 상대팀에 내려서서 한국을 맞서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안 풀릴 때는 결국은 타겟도 써봐야 되는데 이번 대표팀의 전형적인 타겟맨은 없었습니다. 결국에는 모든 결과전으로 봤을 때 타겟맨 부재, 우리의 옵션을 한 가지 더 빼서 너무 제한적으로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.